지친 하루를 달래줄 어머니의 손맛 그대로. 올바른 재료와 정성 담은 손질. 홍시로 완성한 달콤한 감칠맛. 집에서도 편하게 택배로 받아보세요. 매콤하게 땡기는 감칠맛. 장간의 양념게장. 검색창에 장간의 양념게장을 검색해보세요. 요즘에 부동산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특히 부동산 카페 혹은 언론 등등 여러 곳에서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것이다. 자, 이번에 계엄 터지고 탄핵 이야기 나오니까 이것은 부동산 시장 상승 징조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부동산 카페 같은 데서 난리셔가지고 이야기 좀 해달라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이야기는 차 떼고 포 떼고 딱 요 부분만 보여줘서 이것이 집값 상승 징조이다. 나머지 하락 징조는 다 숨기고 그것만 이야기를 하죠. 심지어는 무지성 정치론자들까지. 근데요, 딱 몇 가지 지표만 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지표를 보면은 이제 부동산 붕괴가 앞으로 점점 더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그나마 그 가속화되던 집값 붕괴를 이번 정부에서 어떻게든 버텨준 건데, 지식이 부족하고 확증 편향이 심해서 그런 지표만 보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논리들을 내세우는 거다. 집값이 이제 오히려 계엄 때문에 상승 찍을 거다. 신규 입주 물량이 굉장히 부족해진다. 통상 서울에 46,000호 정도가 입주해야 충분하다. 이런 거는 항상 이유가 없어요. 이거는요, 진짜 그 인구가 증가하던 시기에는 저 정도 입주해야 충분한 게 맞았습니다. 그때는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인구수가 줄는 것을 쪼개서 1인 가구로 나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가구수가 충분하다고 이야기하면서 공급 부족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또 내년 말 저점으로 상승할 가능성. 그 이유는 보합이 장기간 이어지면 전세가율이 높아서 갭 투자하기 좋은 상황이 된다. 보합이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에 전세가는 계속 상승한다는 가정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은 보합이 왜 장기화돼요? 대출 때문이죠. 내년에는 대출 리셋 효과가 있다고는 하지만 내년에 책정된 대출을 보면요, 올해 절반 수준도 안 돼요. 5대 은행 같은 경우. 거기에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정책 대출을 그래도 1분기 정도는 정부에서 풀어줬죠. 주택도시기금으로. 도시기금 남았어요. 그리고 가구수 증가를 보면요, 자, 46,000 가구 정도는 필요해 보이죠? 23년에 42,000 가구밖에 안 늘어났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야 될 게요, 원래 이 정도였어요. 1인 가구가 늘어서 가구수가 늘어나는 거 있겠죠. 요거는 좀 예외라고 치더라도 이 정도겠죠. 근데 왜 이렇게 갑자기 늘어났을까요? 규제 때문에. 4인 가구 4주택이 1인 가구 1주택 곱하기 4로 나뉘니까. 2020년에 누가 그렇게 독립을 했어요? 2020년이 코로나가 제일 심할 때죠. 맨날 마스크 쓰고 다니고. 그런데 2020년에 너 집에서 나가 그래가지고 부동산 가서 새로 집 구하고 1인 가구로 난 독립해가지고 일자리도 줄어가지고 지금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 죽겠지만 독립했다. 딱밤님 안녕하세요. 근데 2020년에 제일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가구수 증가를 단순히 진짜 수요 증가라고 보시면 안 돼요. 세금 절세를 위해서 한 거다. 그러니까 이번 정부가 가지고 규제 완화하면서 조금씩 빠진 거죠. 이때는 규제 플러스 양도세 일시적 완화가 있었으니까. 그런 거고, 부동산 카페에서 지금 난립니다.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돈 뿌리면 집값 오를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 되면 집값 폭등은 기정사실이다. 이들에게는 딱 두 가지 논리가 있습니다. 제가 북카페 뒤져봤는데 다 거기서 거기인 거라서. 첫 번째, 민주당은 그냥 집값 올린다. 또 한 가지는 과잉 유동성으로 집값이 오른다. 돈 풀면 집값은 무조건 올라간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면은 저기 북카페에 있는 분들은 유주택자에다가 지금 집 안 사면 벼락거지 된다고 막 열심히 말씀하시던 분들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현 정부를 옹호할까요? 왜 탄핵 반대 윤석열 수호가 많아요? 이런 이야기까지 질문으로 나올 정도로. 심지어 계엄까지 터뜨려가지고 국민들을 군인으로 제압하려고 했던 그 정부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현 시점 진짜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계엄은 간첩과의 전면전으로 보고 이거는 정당한 계엄이었다. 주변인들한테 열변토하고 집회 무조건 나가고 정의의 사도라는 망상에 빠져 있다. 이딴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속된 말로 뒤를 빨아주고 있죠. 저게 진짜라고 생각한다면은 본인이야말로 북한으로 가세요. 자, 자본주의의 기본 논리에 개입을 했다. 두 번째, 군을 동원해가지고 국민들 또는 정치 반대 세력을 잡으려고 했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군부정치 끝난 이후 역대 어느 정권보다 가장 자본주의에 어긋나고 가장 공산주의에 가까운 정부다. 근데 그걸 빨아주는 저 인간들이야말로 종북 세력이에요. 종북 세력 잡는다고 계엄했다라고 하면서 하는시 북한이랑 똑같은데 뭘.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집값 올려준다는데 왜 이렇게 옹호를 하고 빨아줄까요? 본인들이 제일 불안하니까. 모든 북카페 사람들을 욕하는 건 아닙니다. 바로 하죠. 집값 잡겠다고 하더니 윤석열 집권기에 더 올랐다. 뭐가? 분양가가. 2년 6개월 만에 34% 상승. 그러면서 신축 아파트는 계속 올라간다. 신축 아파트가 구축 아파트 선도하는 형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더 급격하게 2년 반 만에 56.9%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 내내 20.9% 급등했는데. 왜 빨아주겠냐. 뻔히 답이 다 나오지. 그러면서 이거 건설재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2020년 100 기준인데 문재인 정부 때 제일 많이 올랐죠. 19.12 올랐습니다. 윤석열 정부 때 고공행진을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20.8 올랐어요. 문재인 정부 1년간 19.12 올라도 5년간 20.9% 올랐는데 윤석열 정부 56.9% 올린다. 2년 동안 20.8 올랐는데 언뜻 보면 속아요. 계속 급등해가지고 그렇다라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 21년에 급등하고 그 다음에 22년에 꽤 많이 오르고 23년부터 안정화됐어요. 근데 물가랑 똑같이 느껴지는 거죠. 지금 물가 상승률은 낮아요? 근데 사람들이 물가 낮다고 생각해요? 물가를 확 높여놓고 상승률이 낮다. 이미 높으니까 상승률이 낮은 거지. 근데 왜 지금 물가 상승률이 낮다고 하는데 건설 물가 상승률도 낮은데 분양가는 계속 쳐 올리고 자빠지셨냐. 그러니까 빨아주는 거죠. 부동산 계속 부양시켜주려고 하고. 왜냐면 규제 정책하면 지들이 피해보는 거 알거든. 근데 규제 정책과 더불어 전 세계적인 유동성 장이 나왔으니까 올라가니까 규제한 거였는데 규제하니까 올라간다 이런 프레임 만드는 거고. 그럼 노태우도 빨갱이지. 지들 논리라면. 왜 김대중 정부에서 완화했고 노태우 정부에서는 규제했으니까. 여기에 대출 감소가 더 심화될 상황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출 막힌다고 그랬어요. 유동성이 문제가 아니라 대출 유동성이 문제다. 그래서 강달러 현상이 지속될 경우 은행이 자본관리 관리에 타격을 입고 그렇게 되면은 가계의 대출 전벽이 심화된다. 그러면 신용대출이나 중소기업 대출에 더 위험하다. 제가 담보대출 늘리는 이유도 있다고 그랬어요. 은행권에서 담보대출 위주로 빌려주는 이유도 있다고 그랬고. 근데 담보대출보다 신용대출이 더 힘들어지는 거지 담보대출은 그래도 좋아지는 게 아니죠. 대기업 대출보다 중소기업 대출이 더 힘들어지는 거지 대기업 대출 내주는 게 더 쉬워진 건 아닙니다. 대출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그런 댓글을 하나 뽑아다 왔었죠. 맨날 폭락론자 부정적인 이야기만 한다 저보고 그런 이야기 하는데 지들 논리라면은 소득보다 맨날 집값은 더 오를 것이고 그러면은 집 없는 사람은 평생 집 없으니까 결국에는 애를 낳겠어요? 뭘 하겠어요? 주거가 보장되지 않는 벼락거지들은 평생 벼락거지고 주거가 보장되지 않고 너넨 그럴 거야. 이게 부정적이에요? 아니면은 집값이 정상화돼서 돈 열심히 벌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주거지를 마련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행복이 보장되는 상황이 오는 게 맞다라고 집값 정상화를 주장하는 내가 부정적인 거냐. 지들 자산에나 부정적인 거지. 지들이 빚 잔뜩 냈으니까. 진짜 벼락거지 될까봐. 그러니까 부지런히 벌어도 집값 못 따라간다. 내년엔 내 집장만 더 힘들어진다. 왜? 소득보다 자산이 더 많이 올랐으니까.
되게 웃긴 거 아세요? 올해 소득이 6% 이상 증가했습니다. 맨날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이니 물고 늘어지고 뭐 그러는데 올해 소득 6% 증가했어요? 진짜로? 다만 가계대출 증가폭은 이내로 관리하는 원칙을 유지할 것이고 경상성장률, 근데 경상성장률이 많이 떨어지게 생겼죠. 그 다음에 소득 자산 기반의 대출 관행 LTV와 DSR을 좀 더 강화하겠다는 이야기죠. 여기에 계속 연도별로 책정을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1, 2, 3분기 빌려주고 4분기에 대출 규제 들어가고 또 1, 2, 3분기 빌려주고 4분기에 대출 규제 들어가죠. 그러니까 아예 월별 분기별로 점검을 한다. 대출이 한 개월이나 한 분기에 확 늘어나지 않도록 한다. 그런 식으로 자산 쏠림이 일어나지 않으면 사실 집값을 상승시킬 만큼의 대출 쏠림이 나올 수가 없죠. 거기에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들어가고 위험 가중치 상향, 경기 대응 완충 자본 부과 등 은행권에게 더 많은 자본을 마련하도록 만들고 그러면 대출을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죠. 대출이 막혀요. 그래도 유동성을 풀면 집값이 올라갈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규제에서 집값이 올라간 게 아니라 집값이 올라가니까 규제를 한 거죠. 인과관계를 반대로 이야기를 하니까 규제에도 집값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유동성을 풀면 집값이 올라갈 것처럼 보이죠? 근데요, 아니에요. 경제가 무너지고 집값이 무너지게 생기니까 유동성을 푸는 거다. 자, 대표적으로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 상황 어땠냐. 자,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의 대조표를 보면요. 유동성을 어마어마하게 풀죠. 그래서 푼 유동성이 3년 만에 거의 3배 가까이 됩니다. 유동성은 많이 풀었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대출 규제가 들어가고 있죠. GDP 대비 가계부채를 줄여요. 불과 11.9%포인트밖에 안 줄였죠. 그 3년간. 근데 집값이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적어도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런 일이 과거에 똑같은 일이 있었냐 없었냐. 없었으면 새로운 이론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있었잖아요. 있었으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이야기를 해라. 근데 문제는 유동성을 풀면서 대출을 안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미국은 잡았지만 우리나라 안 잡을 거 아니에요. 경상 성장률 이내로 계속 내준다는데 대출 안 잡으면 어떻게 된다? 일본권을 난다. 물론 열심히 선동하려고 이런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1990년대 일본이 집값을 잡겠다고 금리를 올리고 대출 규제를 하면서 집값 폭락과 대출 기업 부도로 이어지면서 20년 경기 침체에 왔다. 1990년대에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대출 규제를 한 이유는 집값을 잡겠다고가 아니라 왜 잡아요? 일본이 그때 우리나라는 집값 상승 때문에 침체됐지만 일본은 그때 자산 상승 때문에 버블 경제라고 엄청 좋아했었는데 잡긴 뭘 잡아? 바젤 원 때문에 한 거지. 바젤 원에서 자기 자본 비율 맞추라고 하는데 안 맞추면은 은행들이 세계적으로 신뢰도가 뚝 떨어져 버리니까 그거 맞추려고 대출 규제하고 금리 올렸는데 저 정도 지식도 없으면서 저런 글을 쓰고 있다. 기자인지 아니면은 논설가인지. 그러면서 IMF 외환위기, 리먼 쇼크 등 각종 위기를 발전의 디딤돌로 삼아 도약해온 나라가 한국이다. 요거 보세요. IMF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도약의 계기로 삼았어요?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실직하고 평생 직장 개념 사라지고 비정규직 심해지고 소득 양극화 심해졌어요. 리먼 쇼크 발전의 디딤돌로 삼았어요? 아니요. 다른 나라들 다 내수 중진국으로 돌릴 때 우리나라는 가계부채 정리 안 하려고 아직도 수출 중진국으로 살았다가 이번에 글로벌적으로 문제 터지니까 다른 나라들은 내수가 탄탄하니까 주식도 살아나는데 우리나라는 내수가 망가졌으니까 주식도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다 부동산에만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서 집값은 투기의 결과가 아니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오른다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증명됐다. 자, 집값 장기 침체하고 주술적 집값 폭락론이 사이비 예언이었다. 나라 경제 망쳐가면서 쏟아 부어가지고 살린 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사이비 예언이 된 이유는요. 비정상적인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금리 빨리 안 내려서 나라 망하고 일본식 침체 온다. 뭐 이딴 개소리 하고 있는데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마이너스 성장 국가로 전락한다면 일본식 집값 폭락이 발생할 거고 경제 위기 극복 못해서 경제 위기가 부동산 때문에 왔다 인간아. 그리고 일본식 장기 침체가 온 이유는 다른 나라들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상승한 이유는요. 세계적으로 그게 증명된 이유는 세계적으로 부채를 줄였기 때문이에요. GDP 대비 가계부채가
집값 폭락 때 안 줄은 나라가 딱 한 군데가 있죠. 거기가 일본이에요. 그래서 잃어버린 30년이 온 거다. 우리나라가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는 거고. 부채가요, 과잉되면요.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부채 축소가 오면은 미국식 붕괴가 올 것이고, 축소를 안 하면 일본식 붕괴가 온다. 물론 미국식 붕괴라고 하지만, 축소하면 충격은 더 크게 올 겁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날 발판이 되는 거고, 내가 무릎을 꿇은 이유는 추진력을 얻기 위함이다. 이게 되는 거고, 무릎조차 안 꿇으면은 거기서 생명이 끝나는 거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